울산보훈지청이 지역 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자료를 발간하고도 이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동 골프장 조성 사업이 전체 부지의 60%가량을 사들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10년째 중단된 강동 리조트 조성 공사의 재개 의지도 보여 강동권 개발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각종 질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눈 건강관리법을 날씨와 생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 지역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는 19곳, 선거인 수는 31,44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일은 보훈 행정의 근간이죠.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해 힘쓴 선조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선도해야 할 보훈청이 스스로 발굴한 역사마저 방치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6살 김계숙 씨는 90여 년 전에 작고한 할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던 1919년, 할아버지가 울주군 온산읍에서 만세운동 계획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에 들켜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할아버지 나이는 불과 13살. 할아버지는 고문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7년 뒤 20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 내용은 울산 보훈지청이 1998년에 펴낸 우리 고장 3.1 독립운동이라는 책자에도 수록돼 지역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울산 보훈지청에 책자를 보여달라고 하자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책을 분실해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이런데 이 책이 없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울산 내에 어딘가는 이 책이 있지 않겠나 해서 도서관을 한번 뒤져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훈지청은 초판은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책자를 찾아 헤맨 유족에게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는데 책자에 실린 내용 가지고 직접적인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자는 굳이 안 찾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기려야 하는 것은 보훈행정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울산 보훈지청은 숨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거나 유족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운동 100주년에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잇따르는 요즘, 스스로 발간한 책자마저 내팽개치고 있는 게 보훈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강동권 개발의 앵커 시설인 리조트 공사에 대해 롯데 측이 최근 재추진 의사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15년을 끌고 있는 강동 골프장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울산시의 수건 사업인 강동권 개발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광 기자입니다. 울산 강동권 개발 사업의 한 축인 산악관광지구입니다. 이곳 75만 제곱미터의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드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강동 골프장 조성 시행사는 사업 부지에 있는 문중 땅 10만 6천 제곱미터, 전체 사업 부지의 15%를 사들여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67%의 근접한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4월 이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설계 인가를 신청하고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울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울산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공사가 중단된 강동 리조트도 롯데 측이 사업 기간을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워 이달 안으로 울산시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해석으로 답보 상태인 뽀로로 테마파크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인해 접근성과 사업성이 좋아진 강동권 개발 사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강동 골프장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한 강동권 개발 전체 사업에도 훈풍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는 보호할 수 있지만 눈은 공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미세먼지는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 각종 안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공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안과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원래 안구 건조증이랑 알러지가 있는 편인데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좀 더 심각해서 눈도 많이 뻑뻑하고 간지러워서 안약을 넣거나 병원을 찾는 일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심한 날 눈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인공누액 같은 것으로 씻어내시면 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깜빡거려 주시고요. 눈을 비비거나 만지시는 걸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 눈물은 방부제 성분이 없는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렌즈를 착용한 경우 렌즈 전용 인공 눈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렌즈보다는 안경이 좋습니다. 렌즈와 눈 사이에 미세먼지가 오랜 시간 머무르면 각종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렌즈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평소보다 세척과 보관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소프트 렌즈나 컬러 렌즈보다는 산소 투과성이 좋은 하드 렌즈가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 찜질한 후 눈꺼풀 청결제로 닦아내면 눈에 붙은 마지막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물감이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날씨와 생활 박수연입니다. 오늘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울산 지역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는 19곳, 선거인 수는 31,44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한 곳씩 설치되고 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선관위가 협의한 장소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울산 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19개 조합에 5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7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울산에서 폐원이나 휴원을 한 사립유치원이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동구 A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3곳의 폐원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치원은 원화수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수용 중인 원화들은 모두 임금 보육시설로 보내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울주군 B유치원 등 2곳도 내년 2월 폐원을 염두에 두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조선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선해양 기자재 국제인증과 업체 등록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6억 원을 들여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 177곳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출은 1,526억 원이 늘어나고 443억 원의 수출 성과도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접 고용 176명, 간접 고용 251명 등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울산에서도 시청 앞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광주형 일자리 저지와 대우조선해양 밀실 매각 중단,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노조 간부들만 참여했습니다. 방과후 강사 노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수업이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13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강사료를 정상화해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과후 강사 노조는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채 책임을 일선 학교에 미루지 말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해마다 강사료를 인상하고 방과후 강사 노조를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단체 교섭에도 성실하게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신청 자격은 산업, 소방, 재난안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7년 미만 벤처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이며
안전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미만이면 기존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아이디어 마루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5일까지 가능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159% 상태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13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17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또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